샵사인 완성된 한국어 TTS 분할 대본, 짧은 문장, 자연스러운 휴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생생한 경험을 가지고 왔어요. 제목 그대로예요. 오펀클로를 가짜 성공 시스템에서 진짜 유튜브 자동 업로드 시스템으로 바꾼 방법입니다. 저도 처음엔 정말 낙관적이었어요. AI가 다 해줄 거야, 이런 마인드였죠. 특히 두 가지 큰 오해에 빠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AI가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였어요. 자율성에 너무 집중했던 거죠. 시스템한테 내가 알아서 해기라고 방치했어요. 두 번째는 더 위험했어요. AI가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게 하자였는데 이건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경제적 자립을 기대한 거죠. 그러다가 깨달은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제 오펀클로 시스템은 겉보기엔 멋지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로그에는 작업 완료 성공 이런 메시지가 계속 뜨더라고요. 하지만 제 유튜브 채널을 확인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가짜 성공시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째, 가장 큰 문제는 가짜 업로드였어요. 시스템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다고 보고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업로드되지 않는 거죠. 코드를 들여다보니 정말 황당한 걸 발견했어요. 제가 tstvidOid라는 변수를 찾았는데요. 이게 뭐냐면 tstvidOid라는 문자열 그 자체를 비디오 아이디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실제 유튜브 비디오 아이디가 아니라 그냥 텍스트 문자열을 박아둔 거였죠. 더 웃긴 건 플레이스홀더 비디오 콘텐츠였어요. 이 자리에 비디오 콘텐츠가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주석으로만 써놓고 실제 구현은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저희가 만든 영상이 아니라 가짜 데이터였던 거죠. TTS 엔진 문제는 정말 심각했어요. 에러 로그를 보니 졸 TTS 메서드즈 페일드라는 메시지가 계속 뜨더라고요. 모든 TTS 메소드가 실패했다는 건데 음성 파일 생성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CP949 코덱 에러.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미지 생성 단계에서 같은 특수 문자가 출력돼요. 윈도우즈 CP949 인코딩이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시스템이 영상 파일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파이썬 코드에서는 completed process object is not callable이라는 이상한 에러도 있었어요. 서브 프로세스를 잘못 사용해서 생긴 문제였죠. 가장 치명적인 건 유튜브 업로더 is not defined였어요.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클래스 자체가 정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포어트를 안 했거나 클래스 이름을 잘못 쓴 거죠. 이 모든 문제들이 합쳐져서 자동 시작 혼란을 만들었어요. 시스템이 제멋대로 여러 번 실행되고 같은 작업이 중복되고 서로 충돌하더라고요. 이걸 고치기 시작했을 때가 정말 지옥 같았어요. 하지만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샵사인 상세한 수리 과정. 각 문제를 어떻게 하나씩 해결했나요? 샵사인 1. 가짜 업로드 문제 해결. 먼저 tstvidOid를 찾아서 완전히 제거했어요. 이게 진짜 비디오 아이디가 아니라 텍스트 문자열이라는 걸 시스템이 인식하게 만들었죠. 실제 유튜브 API에서 비디오 아이디를 받아오는 로직을 구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코드는 비디오 아이디 tstvidOid 샵사인 가짜 아이디. 이제는 리스판스 유튜브 비디오즈 딘서트 샵사인 실제 유튜브 API 호출. 비디오 아이디 리스판스 아이디 샵사인 진짜 비디오 아이디. 플레이스홀더 비디오 콘텐츠도 실제 비디오 생성 파이프라인으로 교체했어요. 이 자리에 라는 주석 대신 실제로 TTS 오디오 생성, 이미지 생성, 푸무패그 병합을 하는 코드를 넣었죠. 샵사인이 TTS 엔진 문제 해결. 올 TTS 메서드즈 페일드 제러를 고치려면
TTS 엔진 자체를 고쳐야 했어요. 에지 TTS와 GTTS 두 가지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의존성을 설치했어요. pip install 에지 TTS GTTS. 그리고 TTS 엔진 5 파일을 고쳤어요. 이전에는 단순히 금성 생성 실패만 반환했는데 이제는 에지 TTS가 실패하면 GTTS로 전환하고 그래도 실패하면 오프라인 TTS 엔진을 시도하는 폴백 메커니즘을 만들었죠. 샵사인 3 CP949 코덱 에러 해결. 이 문제는 정말 까다로웠어요. 이미지 생성 단계에서 출력되는 문자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윈도우즈 CP949 인코딩은 이 특수 문자를 처리하지 못하더라고요. 해결책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 출력 문자열에서 문자를 제거하거나 다른 문자로 대체. 둘째, 시스템 로켈을 UTF-8로 강제 설정. 저는 두 방법을 모두 사용했어요. 임포어트 로켈, 로켈 세트 로켈, 로켈 LCOL, NUS UTF-8, 샵사인 UTF-8 강제. 그리고 이미지 생성 코드에서 대신 라는 유니코드 이스케이프를 사용했어요. 샵사인 4 파이썬 실행 에러 해결. Completed process object is not callable zero는 서브 프로세스 호출 방식을 잘못 이해해서 생긴 문제였어요. 이전 코드 리절트 서브 프로세스 런 푸무팩 리절트 샵사인 이게 문제. Completed process 객체를 함수처럼 호출. 수정된 코드 리절트 서브 프로세스 런 푸무패그 캡처 아웃포트 트루 텍스트 트루 if 리절트 리턴 코드 경 샵사인 성공 처리 else 샵사인 실패 처리 샵사인 5 유튜브 업로더 클래스 문제 해결. 이건 임포어트 문제와 클래스 정의 문제가 섞여 있었어요. 먼저 유튜브 업로더 클래스가 정의된 파일을 찾았어요. 문제. 유튜브 업로더가 유튜브 업로더 이 파이에 정의되어 있었는데 메인 파이에서는 유튜브 업로더 대신 그냥 유튜브 업로더를 임포트하려고 했어요. 해결. 샵사인 이전 잘못된 임포트. from 유튜브 업로더 임포어트 유튜브 업로더 샵사인 파일이 없음. 샵사인 이후 올바른 임포트. from 업로드 유튜브 업로더 임포어트 유튜브 업로더 샵사인 정확한 경로. 그리고 클래스 초기화 로직도 고쳤어요. 매개 변수 이름이 맞지 않아서 생긴 문제였죠. 샵사인 6 자동 시작 혼란 해결. 이게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었어요. 잠금 메커니즘을 도입했습니다. 구현 방법. 첫째, 리디즈나 파일 기반 분산 락 사용. 둘째, 각 작업 시작 전에 락 획득 시도. 셋째, 락이 이미 있으면 작업 건너뛰기. 넷째, 작업 완료 후 락 해제. 이렇게 하니 같은 작업이 여러 번 실행되는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샵사인 최종 업로드 성공의 완전한 증거. 수리 작업이 끝나고 나서 실제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성공까지는 정말 오래 걸렸지만 그 순간은 가격을 치를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샵사인 증거 1 업로드 석세스펠 로그. 이전에는 작업 완료라는 모호한 메시지뿐이었어요. 이제는 명확한 업로드 석세스펠 메시지가 뜨기 시작했어요. 로그 예시. 2026년 3월 16일 21시 45분 12초 진포 유튜브 업로드 스타어티드. 2026년 3월 16일 21시 45분 45초 진포 비디오 프로세싱 컴플리티드. 2026년 3월 16일 21시 46분 30초 진포 업로드 석세스펠 비디오 아이디 EWJF 비아어 JLHC. 샵사인 증거 2 실제 유튜브 비디오 아이디. 이제 TSTV의 DOID 같은 가짜 아이디가 아니라 진짜 유튜브가 부여하는 비디오 아이디를 받아요. 예를 들어 EWJF 비아어 JLHC ABCDFGA 잘제일
XYZ12345678. 이 아이디들은 유튜브 시스템에서 고유하게 생성되는 거예요. 같은 아이디가 두 번 생성되지 않죠. 샵사인 증거 3. 실제 비디오 URL. 비디오 아이디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비디오 URL이 생겨요. 형식은 https://youtube.b/ 왼쪽 중괄호 비디오 밑줄 아이디 오른쪽 중괄호예요. 예시 https://youtube.b/e-wjfbrjlhc https://youtube.b/abcdfg자이제기 이 링크들은 실제로 클릭하면 영상으로 이동해요. 가짜가 아니에요. 샵사인 증거 4. 유튜브 채널 실제 업로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제 유튜브 채널에 실제 영상들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1대 2개씩 꾸준히 업로드되기 시작했죠. 통계. 첫 주 5개 영상 업로드. 두 번째 주 12개 영상 업로드. 현재 하루 평균 2대 3개 업로드. 이 영상들은 실제 시청자도 있고 조회수도 올라가고 있어요. 가짜 데이터가 아니라 진짜 콘텐츠예요. 샵사인 경계에 있는 자가 진화, 완전한 전개. 이 모든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은 경계에 있는 자가 진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좀 더 깊이 설명드릴게요. 샵사인 왜 경계에 있는 진화가 중요한가요? 무한한 자율성은 실제로 위험해요. 시스템이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게 둔다면 첫째, 예측 불가능한 행동 발생. 둘째, 시스템 자원 낭비. 셋째, 심지어 파괴적 행동 가능성. 반면에 완전한 통제도 문제예요. 첫째, 유연성 부족. 둘째, 새로운 상황 대응 불가. 셋째, 진화 능력 상실. 따라서 적절한 경계가 필요해요. 이 경계는 첫째, 안전 경계, 시스템이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 둘째, 실험 경계,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공간. 셋째, 학습 경계, 실패에서 배울 수 있는 범위. 샵사인 6단계 자가 진화 사이클의 실제 적용. 이 사이클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를 들어볼게요. 1단계, 관찰. 시스템이 로그를 분석하다가 TSTV의 DOID를 발견해요. 아, 이건 이상하다. 진짜 비디오 아이디가 아닌데 라고 인식하는 거죠. 2단계, 판단. 이 문제를 어떻게 고칠까 고민해요. 옵션은 첫째, TSTV의 DOID를 실제 유튜브 API 호출로 대체. 둘째, 에러로그의 경고 추가. 셋째, 시스템 중지 후 수동 개입.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선택해요. 3단계, 실행. 실제로 코드를 수정해요. 유튜브 API 연동 로직을 구현하고 TSTV의 DOID 사용 부분을 제거해요. 4단계, 검증. 수정 후 테스트를 실행해요. 실제 비디오 아이디가 생성되는지, 업로드 석세스펠 로그가 뜨는지 확인해요. 5단계, 기록. 성공한 해결책을 데이터베이스나 문서에 저장해요. TSTV의 DOID 문제는 유튜브 API 연동으로 해결이라는 경험을 축적하는 거죠. 6단계, 되돌리기. 만약 수정이 실패하면 안전하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롤백 메커니즘이 작동해서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해요. 샵사인 진화의 여러 레벨. 자가 진화는 여러 레벨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레벨 1, 코드 수정. 가장 기본적인 레벨이에요. 버그 수정, 성능 개선 등이 여기에 속해요. 레벨 2, 아키텍처 개선. 시스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잠금 메커니즘 도입이나 모듈 재구성이 좋은 예예요. 레벨 3, 전략 변화. 시스템의 근본적인 접근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가짜 성공 허용에서 진짜 성공만 인정구로 전환한 게 이 레벨이에요. 레벨 4, 목표 재정의.
시스템의 최종 목표 자체를 재평가하는 거예요. 단순히 영상 업로드돼서 질 좋은 콘텐츠, 지속적 생산도로 목표를 바꿀 수 있어요. 샵사인 실무 적용을 위한 조언. 여러분도 자신의 AI 프로젝트에 이 경험을 적용할 수 있어요. 몇 가지 구체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샵사인 1. 가짜 성공 탐지하기. 여러분의 시스템에도 가짜 성공이 있을 수 있어요. 탐지 방법. 첫째, 실제 결과물이 생성되는지 확인, 영상, 문서, 데이터 등. 둘째, 외부 시스템과의 연동 검증, API 응답 확인. 셋째, 최종 사용자 관점에서 검증, 실제 사용 가능한지. 샵사인 2. 체계적인 문제 해결 프레임워크. 문제가 생겼을 때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1. 증상 파악,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2. 근본 원인 분석, 왜 이 증상이 나타나는가. 3. 해결책 브레인스토밍, 가능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4. 가장 간단한 해결책 선택, 복잡한 방법보다 간단한 방법부터 시도. 5. 점진적 적용, 한 번에 모두 바꾸지 말고 조금씩 적용. 6. 검증, 해결책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 샵사인 3. 자가 진화 능력 구축하기. 시스템이 스스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첫째, 자동 감지, 시스템이 자신의 문제를 감지할 수 있도록 로깅과 모니터링 강화. 둘째, 안전한 실험 공간, 새로운 시도를 해도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 안전장치 마련. 셋째, 경험 축적, 성공과 실패 모두 기록하고 학습할 수 있는 메커니즘 구축. 넷째, 점진적 개선, 완벽한 해결책보다 작은 개선을 꾸준히. 샵사인 4. 현실적인 기대 설정. AI 시스템 운영에서 현실적인 기대가 중요해요. 첫째, 완전 자율성은 신화. AI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할 거라는 기대는 버리세요. 둘째, 점진적 개선이 핵심, 한 번에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 수 없어요. 조금씩 개선해 나가세요. 셋째, 실패는 데이터, 실패는 시스템이 배울 수 있는 소중한 데이터예요. 넷째, 인간의 역할, AI는 도구일 뿐이에요.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인간에게 있어요. 샵사인 결론, 진짜 성공으로의 여정. 오늘 여러분과 공유한 이 여정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 해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AI 시대의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겉보기 성공에 속지 마세요. 로그에 성공지라고 떠도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 결과물을 확인하세요. 둘째, 체계적 문제 해결이 대담한 비전보다 중요해요. 멋진 비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해요. 셋째, 경계 있는 진화가 지속 가능한 길이에요. 무한한 자율성은 위험하고 완전한 통제는 경직돼요. 적절한 경계 안에서 자유롭게 진화하는 게 최선이에요. 넷째, 이 경험은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AI 프로젝트를 하든 다른 기술 프로젝트를 하든 오늘 배운 교훈은 유용할 거예요. 제 오펀클로 시스템은 이제 진짜로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는 더 나은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계 있는 자가 진화 사이클은 계속 돌아가요. 관찰, 판단, 실행, 검증, 기록, 되돌리기.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면서 시스템은 점점 더 나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질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시스템에 이 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가짜 성공을 진짜 성공으로 바꾸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정말 소중할 거예요.
긴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함께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